중고차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방문하시면 정비사가 동행하여 차량 상담부터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고질병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판매부터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그랜저의 유일한 대항마 이 K7이 2009년도부터 나와서 아직까지도 이 K8로 넘어가면서 장수하고 있는 모델 중 하나인데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나왔었던 K7들의 각 세대별로 어떤 게 좀 더 가성비가 좋은지 비교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2009년도부터 생산된 1세대 K7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2.4 4기통, 2.7 6기통, 3.5 6기통 이렇게 세 가지 엔진 라인업이 있었는데요. 3.5의 풀옵션은 이때 당시에도 4,300만 원의 신차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자동차들은 되게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이때 연식의 그랜저는 TG였고, 그리고 이 K7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인 로체도 되게 둥글둥글한 디자인이었죠. K7이 출시하면서부터 기아에서 되게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K5도 불판 위를 달고 나와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죠. 일단 이 차량이 옵션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모델임에도 버튼 시동이랑 프로토 에어컨, 순정 내비게이션,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간 차량이에요. 그리고 옵션이 많은 차량은 차선 이탈 경보, 그리고 뒷좌석 전동 커튼이랑 메모리 시트, 이지 액세스, 또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도 들어간 모델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급 옵션이라고 하는 옵션들이 그때 당시에도 추가를 할 수 있었던 옵션이었던 거죠. 이 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가격이면 가성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고질병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량은 2.7 뮤 엔진이 주력 엔진으로 들어가서 대부분 다 2.7 6기통 엔진인데요, 타이밍 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벨트류 소모품들만 간단하게 교체를 해줘도 일반 체인이 들어가는 차량들의 소모품은 약 3-40만 원 정도 들어갔다면 타이밍 벨트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는 소모품 비용이 좀 부담스럽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벨트를 교체하셨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서 공회전 또는 약간 엑셀링 시에 태핏 소음이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2.7 뮤 엔진의 고질병입니다. 이것도 수리비는 100만 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연식까지의 현대기아 차량들은 하체 부식에 좀 문제가 많았는데요, 물론 같은 급이었던 그랜저 TG가 더 심하긴 한데 이 K7도 연식이 지나면서 부식이 좀 심한 편이니까 리프트 점검을 통해서 부식이 심한지 않은지는 점검 꼭 해보셔야 되고요. 하체 부식이 심하다 보니까 어시스트함이 고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비사들이 싫어하는 작업이니까 공인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뒤쪽 하체에서 소음이 나는지는 꼭 시운전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 연식인 더 프레스티지 K7으로 왔는데요,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되게 짧게 나왔고, 아까 봤었던 K7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바뀐 게 있는데요, 2.4 세타 엔진과 3.0 람다 엔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초기형 2.4 엔진이라서 엔진 오일 감소랑 크랭크 메탈 베어링의 문제점, 이런 고질병들이 있는 연식이에요. 일단 신차 가격은 3.5에서 3.0으로 배기량이 좀 낮아지면서 풀옵션 가격이 4,050만 원 정도로 소폭 낮아지게 됐습니다. 이 차는 옵션은 이전 차량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거의 엔진만 바뀐 거기 때문에 고질병만 간단히 알려드리고 다음 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고차 구입하실 때 2.4 세타 엔진은 노킹 소음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엔진오일 감소, 머플러 오염도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3.0 엔진은 체인 카바 누유가 좀 잦은 편이라서 꼭 체인 카바 누유도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초창기 3.0 람다 엔진은 헤드볼트 쪽에 문제가 있어서 헤드 가스켓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냉각수 유입이나 헤드 가스켓 쪽에서 누유가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리프트 점검을 통해서 잘 보이는 각도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이죠, 더 뉴 K7입니다.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약 4년 정도 길게 판매를 한 차종이고요, HG 그랜저의 경쟁 차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라인업은 2.4, 3.0, 3.3 이런 식으로 거의 엔진 라인업은 바뀐 게 없지만, 연식 개선으로 인해서 2.4 세타 엔진의 고질병은 약간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고질병이 좀 남아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일단 실내에서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게 슈퍼비전 클러스터, 큼직한 계기판이 들어오고요, 또 이거는 옵션이 높은 등급에만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세대를 거듭하면서 사이즈도 훨씬 커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급차의 상징인 아날로그 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옵션이 많이 바뀐 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측방 안전 옵션도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이브리드도 출시를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풀옵션은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신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차 가격은 가솔린 모델들은 한 600만 원부터 거의 1000만 원 정도까지도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세대와 고질병이 거의 다른 건 없고요. 2.4 세타 엔진을 보시는 분들은 엔진 내구성이나 수리 이력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성비 그리고 내구성은 이 연식만큼에서는 3.0 가솔린 또는 3.0 가스 엔진으로 구매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자인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류 K7으로 이제 풀 체인지가 된 모델인데요. 올류 K7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이 100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 중후반까지도 좀 다양하게 있고요. 정말 옵션이 좋고 주행거리가 짧고 무사고 차량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그릴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 형상 때문에 마세라티가 아니냐 이런 좀 루머 아닌 루머도 돌았었죠. 이때부터 HID가 아닌 LED 헤드램프로 본격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고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16년식으로 구매하시면 HID고요. 17년식부터는 LED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류 K7을 보시는 분들은 17년식 이후에 이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로 구매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엔진 라인업은 2.4, 3.0, 그리고 3.3, 그리고 2.2 디젤 라인업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하이브리드도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시작된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션도 8단 미션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3.3, 3.0 6기통 가솔린 엔진에만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옵션은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리미티드 옵션 등급부터는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게 되고요. 19년식부터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16, 17, 18년식들도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 있었지만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19년식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질병은 2.4 세타 엔진 문제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개선된 건 아니라서 중고차 보셔야 되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KSD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차량에 한해서 제조사 보증이 평생 보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KSDS 업데이트를 꼭 받은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 3.3 6기통 람다 엔진은 아직까지도 헤드 가스켓, 체인 커버, 누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류 K7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K7 프리미어로 나왔는데요.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판매를 해서 뭐 거의 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K7이기도 하고요. K7 프리미어는 1000만 원대 후반부터 2000만 원대 초반까지 매물이 가장 많은데요. 그 정도 가격대에서 매물을 고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엔진 라인업이 바뀌었는데요. 6기통 가솔린 엔진은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길고 길었던 2.4 세타 엔진은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도 치명적인 고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엔진오일 감소 이슈인데요. 엔진오일이 막 1000km를 탔는데 1리터가 없어지는 그런 엄청난 감소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엔진이에요. K7 프리미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2.5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서 20년도에 나왔었던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엔진오일 게이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머플러 오염도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계기판을 보시면 풀 LCD 클러스터가 전자계기판이 예쁘게 반겨주고 있죠. 모드별로도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 디스플레이 화면도 엄청나게 커졌죠. 그리고 이렇게 공조기 버튼들도 보면 요즘 최신 디자인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자기어봉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올류 K7 연식까지는 이런 불빛 들어오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빨간색이었는데 K7 프리미어부터는 이렇게 좀 흰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차 가성비로 봤을 때 이 K7 프리미어에서 3.0으로 고질병만 피해서 잘 골랐을 경우에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외관 디자인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K7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름을 바꿔서 K8으로 나왔죠. 이 차가 이름이 바뀐 K8입니다. 2021년도부터 바뀌었고요. 중간에 2024년도부터는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쳤지만 바뀐 게 거의 없어서 비슷한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신차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때부터는 풀옵션 기준으로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들도 생겨났습니다. K8 하이브리드 풀옵션이 5,178만 원이고요. 3.5 4륜 모델은 5,135만 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5 엔진이 새로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4륜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대 기아에서 최초로 전륜구동 기반의 주행 질감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실제로 4륜 모델을 운행을 해보면 무게 배분이 뒤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하고 구동력까지 전달이 되다 보니까 고속주행 시 코너링이라든지 아니면 차선 변경할 때 좀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엔진도 바뀌었는데요. 원래 2.4 자연흡기 하이브리드에서 1.6 터보 하이브리드로 엔진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운사이징이 되었지만 터보가 들어가서 딱히 출력 부족이나 이런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렴한 세금이랑 준수한 연비로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연비가 이 준대형 세단에서 20km가 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네요.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에도 고질병이 있는데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는 차량들에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엔진 오일 증가 이슈가 있습니다. 터보가 들어가면서 흡입 압력은 강하지만 하이브리드 특성상 시동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 분사 타이밍이 약간 좋지 않아서 엔진 오일에 연료가 섞여서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일부 차량들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엔진 오일 게이지 뽑아서 엔진 오일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진 않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 엔진은 아직까지는 큰 고질병이 없어서 호평을 받고 있고요. 2.5 가솔린 엔진은 여전히 엔진 오일 감소의 이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차량들을 보면서 15년 동안 기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준대형 K 시리즈를 봤는데요. 혹시나 이 차종을 구매 예정이시라면 제가 또 블루엔즈 출신이지 않습니까? 잘 봐드릴 수 있으니까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정비사가 동행해서 중고차를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